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 전문가 승부사 이치호입니다. 오늘 준비한 경기는 10월 13일 유로컵 예선 4경기 분석 준비했습니다. 영상 시청에 앞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며 그럼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한 경기 크로아티아, 터키 전력 분석 알아보겠습니다. 크로아티아는 튀르키예보다 한 경기를 덜 치른 상태기에 조일위가 유력한 상황입니다. 만일 이 경기를 승리하면 1위에 한 발 더 가까워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한편 측면 공격수인 페리시치가 토트넘에서 당한 부상 여파로 빠진 이번 일정이긴 하지만 라이벌을 홈에서 상대하는 건 큰 이점으로 작용됩니다. 모드리치와 코바치치, 브로조비치 등 중원이 정상 가동될 텐데 크라마리치와 페트코비치가 최전방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튀르키예는 이 경기에서 승리를 해야 1위를 노릴 수 있는 상황인데 만일 비기거나 패하면 1위 도전은 힘들어지게 됩니다. 때문에 원정에서 수비적으로 경기에 임하며 후반 승부를 보는 운영이 예상되고 로마의 셀릭과 아라을리의 데미랄, 호펜하임의 카박 등 최종 수비가 라인을 지킬 것이고 차라노글루와 코쿠가 중원에서 수비를 보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D조의 12위를 가리며 사실 유로 2024 본선을 누가 갈지 결정하는 경기와 다름이 없을 정도로 중요도가 매우 높은 경기입니다. 발칸의 강호 크로아티아가 유럽 축구의 중심에서 월드컵에서 좋은 성적을 내는 동안 터키는 본선 진출조차 할 수 없을 정도의 두 팀의 레벨 차이는 뚜렷합니다. 다만 크로아티아가 평시 전력이 그렇게 압도적으로 강한 팀이라곤 볼 수 없습니다. 네이션스 리그에서 오스트리아에게 대패하거나 웨일스에 비기기도 하는 등 유럽 중위 팀을 상대로 의외에 고전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래도 유로 예선 D조에 있는 모든 상대들을 압도할 수 있을 만큼의 전력을 가지고 있고 터키와의 1차전에서도 원정임에도 2대0 승리를 얻어낸 만큼 홈에서는 더 자신감 있는 승부를 펼칠 수 있습니다. 특히 원정에서의 경기력이 발목을 잡을 때가 많은데 라트비아, 아르메니아 등에게는 승리했지만 한 점 차의 실점까지 허용하면서 겨우 승리하는 모습은 전력이 강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실점 제어력이 매우 떨어지는데 세윈지와 데미랄의 센터백이 가장 최선의 센터백 조합일 텐데도 결과는 좋지 못했습니다. 크라마리치, 파샬리치, 페트코비치 등 준수한 모습을 보여주는 크로아티아의 공격수들을 원정에서 막아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대표팀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준 페리시치가 부상으로 나올 수 없는 만큼 대체할 수 있는 대안의 활용이 중요해 보입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는 크로아티아의 근소한 우세가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두 경기 스페인, 스코틀랜드 경기 전력 분석 알아보겠습니다. 스페인은 이 경기에서 최소 2골 이상을 득점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스코틀랜드와 같은 승점과 골 차이를 가지더라도 승자승에서 밀리게 될 것입니다. 원정 경기에서 2골 차로 패한 상황에서 홈에서는 공격적으로 골을 넣어야 하고 스페인 리그인 라리가가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해외파 선수들이 많이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주장 모라타와 빌바오의 니코 윌리엄스, 레알의 호셀루 등이 최전방에서 활약하며 메리노, 가비, 로드리와 같은 중요한 선수들이 중원을 지켜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스코틀랜드는 유로 예선에서 5경기를 모두 승리하며 유로 본선 진출에 매우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강팀인 스페인과 노르웨이와 같은 조에서 2위를 차지하기가 어려웠지만 프랑스와 포르투갈과 함께 전승을 기록 중인 3팀 중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스코틀랜드가 이 경기에서 패배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1위를 확정 짓게 될 것이므로 원정에서는 수비적으로 경기에 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맥토미니, 길모어, 맥긴과 같은 중요한 미드필더들이 수비 라인을 견고하게 유지할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팀의 기세가 모두 강하지만 최근 스페인은 그동안 답답했던 득점력이 모라타와 호셀루, 야말, 토레스 등 공격 자원들 모두 대표팀에서 좋은 경기력을 이어 보여주며 스페인의 화력이 폭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스코틀랜드가 1차전에서 스페인을 잡을 수 있었던 것은 낮은 점유율 속에서 빠른 공수 전환을 통해 최대한 빠르게 스페인 골라인 쪽으로 전진할 수 있었던 능력이었고 맥토미니의 활약이 돋보였습니다. 하지만 많은 슈팅을 기록한 것에 비해 점유율을 주고 내려앉는 모습은 이런 플랜이 먼저 실점할 경우 완전히 어긋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스페인의 홈에서 스코틀랜드가 1차전에서 보여준 방법을 그래도 다시 복귀해서 반복한다면 오히려 스페인이 홈에서의 위세를 보여주며 스코틀랜드를 일방적으로 흔들 수 있습니다. 이런 양상은 얼마 전 친선 경기이지만 자존심이 걸렸던 잉글랜드와의 경기에서 보였습니다. 필포든과 벨링엄에게 연달아 실점하며 스코틀랜드는 다른 플랜이 없이 무리한 전진만 반복했고 마음이 급해 슈팅을 날려봤지만 유효슛이 하나도 없을 만큼 조급한 상황으로 이어졌습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에서는 일방적인 수비 전술로 스페인을 상대할 스코틀랜드이지만 이번 경기에서는 스페인의 공세를 막아내기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스페인의 높은 점유율 속 스페인의 우세가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3경기 라트비아 아르메니아 경기 전력 분석 알아보겠습니다.
라트비아는 최근 경기에서 연속으로 패배하며 최하위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이 팀은 자국 리그에서 높은 위치에 있는 리가의 선수들을 차출하면서 조직력으로 경기를 펼치려 시도했지만 선수들의 재능과 능력 면에서 부족함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스페치아에서 활약 중인 크롤리스와 울드리키스 그리고 토버스와 같은 선수들이 팀의 주축을 이루고 있지만 아직은 유럽 축구에서 중위권 이상의 성적을 거두기에는 부족한 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르메니아는 현재 그룹에서 1위를 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승점 차이는 3점으로 그리 크지 않으며 남은 경기 결과에 따라 유로 본선 진출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아르메니아는 이번 원정에서 승점을 얻기 위해 소극적이지 않고 공격적으로 경기를 치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비 라인은 주장 하로얀과 같은 베테랑 선수들이 안정성을 제공하며 중앙 미드필더인 세로비안과 젤라라야는 공격 전개에 집중할 것입니다. 라트비아는 이번 유로 예선에서 역시 예상대로 전패를 기록 중입니다. 티르키예와 아르메니아를 상대로 득점에 성공했지만 결국 패배했고 약체팀들이 변수를 보이는 홈에서의 유리함도 변수로 작용되지 못하며 웨일스에게 가장 최근 경기도 패배하였습니다. 아르메니아가 이번 유로 2024 예선을 통해서 보여준 모습은 어느 정도 버티는 경기는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웨일스와 터키 원정에서 모두 승점을 가져오는 모습은 아르메니아가 결코 호락호락한 팀은 아님을 보여줬습니다. D조에서 결국 크로아티아와 터키가 선두를 다투고 3위를 아르메니아와 웨일스 간에 결정될 듯합니다. 최하위가 라트비아로 사실상 확정에 가까운 가운데 라트비아가 그나마 승리를 하던 유네이션 리그의 전적은 안도라, 리히텐슈타인 등 유럽 내 최약체들과의 대결에서 근소 5위를 보인 정도밖에 없습니다. 아르메니아가 결코 강팀이라곤 할 수 없으나 네이션스 리그에서 리그 B등급에서 뛰었고 라트비아는 리그 D등급 레벨입니다. UEFA가 유럽 내에서도 체급을 2단계 나뉘는 걸로 둘 만큼 두 팀의 체급은 차이가 분명합니다. 라트비아가 그나마 경기에서 득점을 해낼 수 있는 모습을 보인 점은 라트비아에겐 의미는 있을지 모르지만 승패에는 영향을 줄 만한 상황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는 아르메니아의 우세가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4경기 알바니아 체코 경기 전력 분석 알아보겠습니다. 알바니아는 쉽지 않은 조에서 예상 밖의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기를 내주면 1위에서 내려와야 하기에 홈에서 승점 추가가 필요하고 주장인 엠폴리의 골키퍼인 베리샤를 비롯해 히사이와 짐시티, 이스마일리 등 막강 수비진을 가동해 상대 공세를 막아내며 치칼레시의 한 방을 노릴 것입니다. 중원에는 세리에 리거인 사수올로의 바이라미와 인테르의 아슬라니, 레체의 라마다니 등이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체코는 이 경기를 승리하면 1위로 올라설 수 있습니다. 때문에 원정이지만 할만한 조일이 상대로 수비적으로 임하지 않을 것이고 패트릭 쉬크의 결장은 아쉽지만 그의 소속팀 동료인 흘로잭을 비롯해 글라드바흐의 스트라이커인 크반카라, 볼프스의 이선 공격수인 체르니 등 해결할 선수들은 질비합니다. 알바니아의 홈 강세는 상당히 무서운데 이번 경기 홈이라는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팀의 맞대결에서는 1대1 무승부를 기록했는데 이날 알바니아는 단 한 번의 슈팅이 유효슛으로 연결되며 득점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경기에서 체코는 점유율도 6대4로 완전히 압도하지는 못했고 알바니아가 이번 유로 예선 2조에서 3승 1무 1패로 조 1위를 달리는 것은 결코 운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체코는 토마스 수첵과 체르니 등이 대표팀에서 꾸준히 좋은 활약을 이어가고 있는 만큼 알바니아를 수차례 위협할 수는 있겠지만 짐시티, 이스마일리, 히사이 등 세리에서 경쟁력 있는 수비수들이 수비라인을 구축한 만큼 홈에서 실점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 경기 알바니아가 홈이라는 큰 이점을 가지고 있고 홈에서 보여주는 경기력을 감안한다면 이번 경기에서 근소한 우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10월 13일 유로컵 예선 4경기 분석 마치겠습니다. 지금 보신 분석 영상에서는 최종 조합픽을 드리지 않습니다. 초안 분석 내용이며 더욱 세밀한 분석 자료와 최종 조합픽은 가족방에서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프로토가 처음이신 분들 혹은 프로토를 좋아하는데 적중률이 낮으신 분들께서는 주저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으로 수익률 극대화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토토는 단지 운으로 하는 게임이 절대 아닙니다. 모든 분야 전문가들이 존재하듯 프로토도 전문가들이 존재합니다. 경기 전 다양한 분석 자료 확인은 필수이며 가장 중요한 정보력이 수익의 80% 이상 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익률을 극대화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무료 정보방 참여하셔서 즐길 수 있으니 영상 아래 고정 댓글 클릭하셔서 참여하시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